요새 유튜브에 좀 기미가 좋아지는 방법하고 이런저런 좀 민간요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정말 잘못 따라했다가 너무너무 치료가 잘 안 되는 상태로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발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 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고혜림 강현진입니다. 강 원장님, 원장님이 생각하는 피부과에서 가장 치료가 어렵고 까다로운 질환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기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피부과 전문의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약물이나 레이저 장비, 관리 등으로 기미 치료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기미가 사실 레이저 10번에 없어진다, 20번 하면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기미는 좀 치료가 쉽지 않은 대표적인 난치성 색소 질환인데요. 우리 기미의 3대 원인이라고 하죠. 유전적 소인, 자외선 노출, 여성 호르몬이 기미의 발생에 관여를 하고 이외에도 또 물리적 자극,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악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악화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기미를 발생시키다 보니까 레이저를 몇 번 해서 완전히 제거한다 라는 개념보다는 좀 꾸준히 치료해서 옅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미 치료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약간 중2병에 걸린 사춘기 학생 같아요. 맞아요. 자극에 매우 네. 민감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적당한 강도로 어르고 달래면서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하고 중간에 좀 과하다 싶은 자극을 준다던가 좀 욕심을 내서 높은 강도로 치료를 한다던가 하면 다시 악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죠. 차라리 그래서 집을 나가버리면 좋겠는데 또 끝까지 붙어 있잖아요, 기미가. 그래서 기미는 또 홈케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레이저로 치료를 한다고 해도 이 생활 습관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기미는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기미의 홈케어 방법, 그 중에서도 집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반대로 피부과 가지 않고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낱낱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해도 좋아지지 않는 끈질긴 기미가 고민이신 분들 또는 갑자기 심해진 기미가 고민이신 분들은 꼭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우선 집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얼굴을 마사지하거나 스크럽하는 것을 좀 자제해 주셔야 돼요. 기미는 계속 우리가 강조하다시피 작은 마찰이나 자극에 의해서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입자가 큰 알갱이들이 들어간 스크럽 제젤을 팍팍 문질러서 사용을 한다든지 마사지 샵에서 과한 경락 마사지를 받는다든지 또는 우리 요새 시중에 굉장히 좋은 집에서 하는 마사지 기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분명 좋은 거는 맞지만 기미가 있으신 분들은 과하게 하면 기미에는 오히려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미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또 여러 가지 민간요법들이 있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기미가 좋아지는 레시피라고 해서 들깨가루랑 생율무가루에 사과식초를 섞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팩을 했다가 그 부위에 화상을 입고 아직까지도 흉터가 있는 분이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밀가루를 빙초산을 섞어서 이렇게 개어가지고 붙이고 화상 입어서 오신 분도 봤어요. 빙초산은 좀 심한데요, 그쵸? 이 식초는 pH가 3 정도 되는 아세트산, 즉 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에 이제 오래 닿고 있을 경우 화학적 화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또 그거를 가지고 팩을 한다는 것은 팩은 또 일종의 밀봉요법과 같은 거거든요. 피부에 발라놓고 뭔가를 찰싹 붙여놓을 경우에는 그 성분의 흡수율이 확 높아지기 때문에 이 가뜩이나 독한 산성 화학물질을 기미에 바르고 밀봉한다. 얼마나 자극이 될지 상상 가시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아는 분이 유튜브에서 봤는데 기미에 티눈 치료제를 바르면 기미가 싹 지워진다고 진짜냐고 하시더라고요. 그 티눈 치료제도 주성분이 살리실산과 젖산으로 이루어진 산성 물질이에요. 티눈같이 그 두꺼운 각질을 연화해줄 정도의 농도이고 또 티눈도 과하게 사용할 경우 부작용으로 피부염이나 궤양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미는 자극이나 피부염에 의해서 급격히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거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집에서 기미를 관리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색소에는 역시 기승전 자외선 차단제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외선이 기미를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리 우리가 병원에서 열심히 레이저 치료를 한다고 해도 자외선 차단을 소홀히 하면 말짱 꽝입니다. 외출 전 꼭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시고 장기간 외출할 날에는 2~3시간마다 덧발라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넓은 챙이 달린 모자나 양산을 쓰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자외선 차단제 관련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연고를 사용해 볼 수 있잖아요. 병원에서 처방받는 연고도 있고 처방전 없이 약국이나 시중에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연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잘 사용한다면 기미와 색소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강 원장님이 설명 부탁드려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하이드로퀴논 성분의 연고입니다. 기미는 그 표피의 멜라닌 세포가 합성하는 멜라닌 색소에 의해서 발생하는데요. 이 하이드로퀴논은 피부의 멜라닌 색소 합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파이로시네이즈라는 효소를 억제해줘요. 그래서 멜라닌 색소의 합성이 저해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거는 우리 광고하는 것도 좀 자주 보셨을 텐데 도미나 크림이 있어요. 도미나 크림에는 하이드로퀴논 4%가 들어가 있고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바로 구매가 가능하죠. 또 바르는 제품 중에는 미백에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스티바 A 연고를 사용하고 있어요. 스티바 A 연고에 대해서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또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티바 A 연고의 그 트레티노인 성분은 각질 세포의 턴오버를 촉진하는 기능이 있어서 우리 피부톤을 좀 밝고 매끄럽게 해줄 뿐만 아니라 멜라닌 색소 생산에 관여하는 효소 활성을 억제해줘서 기미나 색소 침착 개선에도 효과가 있죠.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던 하이드로퀴논과 트레티노인 모두 포함하고 있는 연고를 병원에서 처방하기도 하잖아요. 네, 바로 이것도 가져왔는데요. 이 트리루스트라 크림이 있고요. 또 이외에도 멜라논 크림이라는 것이 있어요. 트리플 컨비네이션이라고도 하죠. 앞서 말씀드린 그 하이드로퀴논과 트레티노인 그리고 거기에 스테로이드를 주성분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하이드로퀴논과 트레티노인은 색소 제거에 효과적이지만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극을 줄여주고 염증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스테로이드가 추가가 된 거예요. 이건 전문 의약품이라 처방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먹는 약을 복용해 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트라넥사믹 애시드라고 해서 이 성분은 원래는 출혈을 멈추는 지혈제에 사용되는 약물이거든요. 지혈을 하려면 이제 혈전이 필요한데 이 혈전을 분해시키는 플라스민이라는 이 성분을 억제해서 지혈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 플라스민에 의해서 멜라닌 생성이 촉진되는 과정도 함께 억제가 되어서 기미 치료제로도 사용이 됩니다. 지혈 작용으로 쓰는 용량이 아닌 이제 기미에는 좀 더 이제 낮은 용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복용이 가능한 약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혈전 생성 위험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뭐 심장질환, 신장질환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사용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제품으로는 도란사민이나 멜라스민 캡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또 트란시노라는 약도 있잖아요. 저희 PD님이 예전에 사서 먹었는데 효과가 그다지 없었다라고 뭐라고 하시던 게 생각이 나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때 같이 있었는데요. 이 약도 그 트라넥삼산 성분이 들어가 있고 이외에도 미백 기능에 도움을 주는 뭐 L시스테인과 비타민C가 같이 들어있는 복합제제예요. 이거는 처방 없이도 구매가 가능한 일반 의약품이고 전문 의약품인 도란사민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트라넥삼산 함유량이 이제 적다 보니까 그래서 효과가 좀 적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의약품 말고도 미백 화장품들이 있잖아요. 종류가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요. 저희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걸로는 알파 비사보롤이라는 성분의 이 화이드로큐를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성분은 칸데이아 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그 천연 성분으로 멜라닌 합성을 감소시켜서 미백 기능이 있는 자극이 적은 순한 화장품입니다.
이외에도 이제 미백 효과를 주는 화장품 중에는 흔하게 나이아시나마이드나 알부틴, 마그네슘 아스코빌 포스페이트와 같은 비타민C 유도체를 등 다양한 성분이 들어있는 화장품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부 성분들의 경우 과하게 사용하거나 또 본인에게 잘 맞지 않는 성분일 경우에는 자극이 돼서 되려 기미가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화장품을 내가 썼는데 뭐 쓸 때마다 뭔가 좀 따끔따끔하다, 자극이 된다 싶으면 일단 중단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요즘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기미 패치는 어떤가요? 간혹 미백 성분이 포함된 그 기미 패치를 사용하시고 오히려 더 짙어져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게 이제 미백 성분은 포함이 되어 있지만 패치 형태로 접착력이 있는 형태로 나오다 보니까 장기간 기미가 있는 부위에 계속 붙이고 있다 보면 이 또한 피부에 좀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피부가 좀 민감하시다 싶으신 분들은 좀 주의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상 기미의 홈케어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기미도 잘 관리하고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으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올해도 계속 달라붙어 있는 기미에 진절머리 나시는 분들, 출산하고 갑자기 악화된 기미가 고민이신 분들, 답답한 마음에 이것저것 피부에 자극이 되는 것을 시도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부디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